처음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건 오픈 채팅방 프로필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는 게시글에서였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와 매일 밤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거든요. 닉네임은 청남. 그런데 게시글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가족들 말로는 그가 석 달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휴대전화 위치도 제가 기억하는 시기와 거의 같았고, 청남이 채팅방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바로 그 무렵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픈 채팅방을 다시 열어 방장이었던 달빛지기에게 물었어요. 청남님, 혹시 연락되세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그분은 이제 괜찮아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무슨 뜻이죠? 잠시 뒤 메시지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더 이상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 방이 더 이상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그보다 약 반년 전으로 돌아가요.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고 오랫동안 만나던 사람과도 비슷한 시기에 헤어졌어요. 둘 중 하나만 겪었어도 힘들었을 텐데 한꺼번에 겹치니까 생활 리듬 자체가 무너졌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는데 밤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계속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싫었어요. 처음 몇 번은 다들 걱정해줬지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저도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가족에게는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전화로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어요. 방 이름은 힘든 밤 함께 견디는 사람들. 소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여기서는 편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보면 아주 흔한 문구예요. 그래서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몇 명이 인사를 해줬어요. 어서 오세요. 잠 안 와놓으셔서 들어오셨죠? 여기 다 비슷해요. 편하게 계세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누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줬고, 연애 때문에 힘든 사람, 가족 문제로 지친 사람, 그냥 오늘도 버티셨네요. 그 정도면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읽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처음으로 제 얘기를 조금 했죠. 회사를 그만둔 뒤 아무것도 시작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데 집에 혼자 들어오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어요. 몇 사람이 답을 해줬어요. 그중 하나가 달빛지비기였어요. 오래 버틴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더 힘들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달빛지기는 이어서 말했어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버틴 걸 회복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이후 달빛지기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유독 자주 답을 해줬어요. 먼저 물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장이니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다른 회원들에게도 꽤 친절했거든요. 어느 밤 달빛지기가 먼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라고요. 그날부터 둘이 따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친구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헤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회사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달빛지기는 항상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달빛지기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쯤 집에 들어왔는지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달빛지기와 대화하다가 그 약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답이 왔어요. 그 친구분이요?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고, 그러자 달빛지기가 말했죠. 힘들 때는 연락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보자고 하는 거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 친구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달빛지기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게 갑자기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친구는 별말 없이 그럼 다음에 보자 하고 넘어갔어요.
그날 밤 달빛찌개한테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요. 아주 짧은 말이었고 그땐 그게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비슷한 일은 그 뒤에도 조금씩 생겼어요. 제가 부모님과 통화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면 가족이라고 항상 내 편인 건 아니잖아요. 달빛찌개는 절대로 대놓고 가족과 연락하지 마세요. 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는 걸까요? 나면 기분이 더 나아지던가요? 계속 상처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정은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눈치채기 어려웠어요. 2달, 3달이 지나면서 저는 친구들의 연락을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과 통화하는 횟수도 줄었어요. 반대로 오픈 채팅방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 방 사람들은 저와 비슷했고 어느 순간부터 방 안에는 이상한 공통점도 생겼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사람도 결국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한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누가 대놓고 그렇게 선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오래 듣고 있으면 결국 모든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채팅방에서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고 닉네임은 은하수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자게 됐다 하며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읽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채팅방에 물었어요. 은하수님, 요즘 안 보이시네요? 혹시 연락되는 분 있어요? 그런데 달빛찌개가 조금 뒤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분은 이제 조금 편해지셨을 거예요. 묘한 말이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달빛찌개는 더 설명하지 않았고 대신 몇 분 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도 결국 더 묻지 않았는데 그런데 며칠 뒤 은하수의 계정 자체가 사라졌어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흔적이 없어졌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이제 조금 편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약 1달 뒤 이번에는 청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청남 역시 거의 매일 대화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라지기 전날 밤에는 분명 채팅방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일 달빛찌개님 만나기로 했어요. 잘 만나셨어요? 읽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그대로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어요. 결국 채팅방에서 달빛찌개에게 직접 물었어요. 청남님, 혹시 연락되세요? 답은 금방 왔어요. 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괜찮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안 답이 없었고 몇 분 뒤에야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제 많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순간 은하수가 사라졌을 때 달빛찌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달빛찌개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청남님 때문에 계속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다고 했고 그러자 달빛찌개가 물었어요. 신경 쓰세요? 사람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이상했어요. 그동안 달빛찌개가 저한테 해왔던 말과 정반대였거든요. 서로 의지해도 된다. 그런데 청남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선을 긋고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도 한동안 자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청남처럼 실종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말없이 나가는 사람도 흔하니까요. 그래도 예전 대화를 다시 보다 보니 한 가지는 자꾸 눈에 걸렸어요. 사라지기 전 달빛찌개와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 채팅을 처음부터 다시 올려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죠. 처음에는 공개 채팅으로 위로했거든요. 며칠 뒤에는 둘만 아는 듯한 대화가 조금씩 생겼어요. 오늘은 혼자 계세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문장들이었고 지금 보니까 다른 의미로 보였죠. 저 역시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공개방에서 말을 걸고 개인 대화로 넘어가고 가장 힘든 이야기를 끌어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어요.
저는 채팅 내용을 시간 순으로 따로 적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제가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적으면 적을수록 패턴이 더 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공감했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빛지기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굳이 상처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만나보는 건 어때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청남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도 비슷한 흐름이 보였어요. 다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건 청남이 달빛지기와 만나기로 한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것뿐이었고 저는 그날부터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알고 있는 게 닉네임뿐이라는 거였고 본명을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프로필 사진도 풍경이나 그림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나마 청남은 자기 얼굴을 프로필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저는 기억나는 정보를 하나씩 조합해 검색했어요. 청남은 대화 중에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동네까지는 아니었지만 검색 범위를 줄이기에는 충분했고 지역명과 제가 기억하는 나이대 그리고 실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검색했죠. 처음 몇 페이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게시글덧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가족을 찾아요. 올라온 지 2달 정도 된 글이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눌렀어요. 청남이었죠. 채팅방에서 봤던 그 프로필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죠. 다만 닉네임 대신 실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도 제가 알고 있던 것과 같았고 게시글은 가족이 올린 글이었어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날짜부터 확인했고 채팅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다음 날이었어요. 그동안은 불길한 느낌 정도였어요. 저는 곧바로 달빛지기와의 대화방을 열었어요. 청남님, 가족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읽음 표시가 바로 떴어요. 청남님, 마지막으로 만나신 거 맞죠? 답은 없었죠. 잠시 뒤 오픈 채팅방에서 청남이 남겼던 예전 메시지 몇 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봤던 오프라인 만남 이야기가 검색되지 않았어요. 제가 저장해둔 화면과 비교해봤어요. 없어졌어요. 내일 달빛지기님 만나기로 했어요. 그 메시지가 채팅방에서 사라져 있었고 달빛지기와 약속 시간을 이야기했던 내용, 어디에서 만날지 묻던 대화, 전부였어요. 누군가 기록을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대화는 전부 저장했죠. 달빛지기와 나눈 개인 메시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했죠. 그때 개인 메시지가 하나 왔고 달빛지기였어요. 청남님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왜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본인이 원한 일이니까요. 그 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실종된 사람이 무엇을 원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닉네임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답답했어요. 채팅방에서는 몇 달씩 대화해도 상대의 본명이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청남처럼 얼굴과 지역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픈 채팅방 알림을 껐어요. 아예 나갈까 생각했는데 하지만 나가지는 못했죠. 제가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기록도 놓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됐죠. 저와 비슷하게 달빛집 웃기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그 중에는 최근 들어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달빛지기를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진짜 내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중 한 명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닉네임은 하루였어요. 혹시 달빛지기님이 따로 만나자고 한 적 있어요? 한참 뒤
답이 왔어요. 네, 왜요? 저는 심전이 빨라졌어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청남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쓰고 있는 사이 하루가 먼저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달빛찌기님이 정훈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요즘 정훈님이 사람들을 너무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제 개인 대화창에 알림이 떴어요. 달빛찌기였고 메시지는 한 줄이었죠. 다른 분들한테 이상한 이야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달빛찌기의 메시지를 본 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불안해 보여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더 힘들어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답했어요. 제가 요즘 좀 예민했나 봐요. 답은 바로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쉬세요. 그걸로 대화는 끝났는데, 하지만 저는 쉬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채팅방에 남아있는 기록을 전부 따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메시지가 지워질지 몰랐거든요. 달빛찌기와 나눈 개인 대화도 날짜별로 정리했고, 그리고 하루와는 채팅방 밖에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하루에게 청람이나 다른 실종자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부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하루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처음엔 카페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장소를 바꾸자고 했어요. 어디로요? 주소 하나가 왔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동네였고 지도에서 확인해보니 작은 임대 공간이 있는 건물이었죠. 하루는 설명을 덧붙였죠. 몇 명 더 온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 방 사람들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자리래요. 저는 물었어요. 누가 오는지도 알아요? 달빛찌기님이랑 제가 모르는 분들 몇 명이요. 그 말이 걸렸어요. 채팅방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라면서 하루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는 게 이상했고, 저는 약속을 취소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면 하루가 이유를 물을 게 뻔했죠. 그래서 먼저 제가 찾은 실종 게시글 하나를 보냈어요. 청남에 사진이 있는 글이었고, 그리고 물었어요. 이 사람 기억나요? 답은 한참 뒤에 왔어요. 청남님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하루가 물었어요. 근데 왜 실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부 설명했고, 하루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약 10분 뒤 하루가 캡처 화면 하나를 보내왔어요. 달빛찌기와 나눈 개인 대화였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 안 가는 게 좋겠죠? 저는 바로 답했어요. 가지 마세요. 다음날 저는 청남에 실종 글을 올린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어디서 청남을 알게 됐는지, 왜 연락하는지 간단히 설명했고,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답장이 왔고, 청남의 누나였어요. 제가 오픈 채팅방 이야기를 꺼내자 곧바로 전화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누나는 먼저 물었어요. 혹시 그 채팅방에서 동생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도 했나요? 저는 있다고 했고, 사라지기 전날 달빛찌기를 만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직접 봤다고 말했죠. 동생이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갈 때도 그랬어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대요. 누나는 정확한 장소는 몰랐다고 했어요. 다만 집을 나가기 전 가족에게 공유했던 위치가 하나 남아있다고 했죠. 하루가 이번 토요일 달빛찌기를 만나기로 한 곳과 같은 건물이었고, 층만 달랐어요. 청남은 그 건물 3층, 하루에게 전달된 장소는 4층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저 혼자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죠. 달빛찌기가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던 대화,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둔 청남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같은 건물 주소까지요. 다음날 경찰서에 갔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실종됐고, 그 방장이 같은 장소로 다른 사람도 부르고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특히 청남 가족이 신고한 실종 사건과 주소가 겹친다는 부분에서 바로 확인에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부 이야기했고, 달빛찌기가
사람들을 주변 관계에서 떨어뜨렸던 방식까지도요. 경찰은 저에게 절대 혼자 그 장소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에게도 약속 장소에 직접 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그리고 달빛찌개와의 대화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죠. 달빛찌개도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청남이나 하루 이야기를 하지 않자 조금씩 예전 말투로 돌아왔어요. 남의 일까지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찌개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한번 직접 볼까요?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드디어 저한테도 같은 제안이 온 거예요. 모르는 척 물었어요. 둘이요? 아니요. 몇 명 같이 보는 자리예요. 청남과 하루 얘기했던 말과 똑같았죠. 저는 일부러 조금 망설이는 척 했어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요. 달빛찌개가 답했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방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왔어요. 오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만나겠다고 했고 잠시 뒤 날짜와 시간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 7시. 경찰에게 바로 전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루 역시 새로운 주소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와는 또 다른 장소였어요. 저는 두 주소를 경찰에게 전달했어요. 잠시 뒤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경찰은 주소가 계속 달라지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다가오던 금요일 밤 달빛찌개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실 때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한테는요. 토요일 저녁 저는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이 알려준 대로 달빛찌개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겉으로는 정말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근처 다른 장소에서 담당 경찰과 연락을 유지했고 약속 시간 10분 전쯤 달빛찌개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혼자 오시는 거 맞죠? 손이 멈췄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눈치챈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소 하나가 새로 왔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처음 받은 곳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경찰에게 바로 전달했고 담당 경찰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그쪽에서 확인하겠다고 했죠.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오늘 달빛찌개 님도 오시는 거죠? 이번에는 한동안 답이 없었는데 그러다 메시지가 왔어요. 가면 알게 돼요. 그 순간 며칠 전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달빛찌개라는 계정이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러다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상대에게 답장하지 마세요.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고 다만 처음 전달했던 장소에서 약속과 관련된 사람을 확인했고 제가 받은 두 번째 주소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오픈 채팅방은 갑자기 사라졌고 달빛찌개와의 개인 대화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전송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팅방이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저는 캡처를 해두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이 방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운영 종료 안내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청남과 은하수가 떠올랐어요. 달빛찌개가 사람이 사라질 때마다 하던 말. 이제 편해지셨을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저장한 자료도 전부 넘겼고 달빛찌개와의 개인 대화, 채팅방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 오프라인 만남이 언급된 부분, 삭제되기 전 캡처해둔 메시지까지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는 확인됐어요. 달빛찌개라는 계정은 단순히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만든 계정은 아니었어요. 채팅방에서 개인 사정을 알아낸 뒤 가족이나 친구와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는 흐름이 여러 대화에서 반복돼 있었다고 해요. 계정을 정확히 몇 명이 사용했는지, 청남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도 수사 중이었고 예전에 방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전부 사건과 관련된 건지도 알 수 없었고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청남이 사라지기 전 달빛찌개와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했다는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었고
그리고 제가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도 실제로 그 약속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사가 시작된 뒤 저는 한동안 멀리했던 친구와 가족에게 조금씩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별말 없이 다시 받아줬어요. 그때서야 달빛지기가 몇 달 동안 제 주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게 만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익명 채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들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하고만 이야기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그게 단순한 위로인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게 됐죠.